하지만 지문을 보면 선별적 수용이라는 말 자체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를 풀 때 위험한 점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과정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도로를 가다가 보시면은 표지판이 있잖아요. 뭐 30m 앞에 고속도로 이런 것처럼 앞에 이제 과정이 있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해주는 문장 같은 것이 한 문장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튜디오사의 투투 버기입니다. 저는 별명이 벅벅이라서 버기라고 지어봤어요. 원래 여기를 딱 열면 시계가 나와야 되는데 수능 당일날 아침에 딱 열었는데 시계가 없어. 아니 언니 실화야? 고등학교 3년 재수, 삼수, 국어 1등급 실화야? 그거 좀 쳤지. 근데 너도 그거 좀 치지 않았어? 그치, 나도 좀 치지.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 어려워하는 것들, 수능 국어에서 특히 독서, 대부분의 수험생들도 이제 독서 영역을 어려워하지 않을까 해서 저 그리고 거기 서울대 언어학과의 두 인재들이 비문학을 어떻게 풀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2호 수능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가나 통합 지문을 들고 와봤는데요. 일단 가나 통합 지문이라는 거가 가지문도 읽어야 되고 나지문도 읽어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끼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고, 가랑 나랑 어떤 연결성을 파악하는 지점도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 지문 같은 경우에는 개화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시기별로 각각 어떤 개념들이 발전되었는지에 대한 지문입니다. 저는 이 문단을 읽을 때쯤부터 시기가 많이 나온다는 점을 생각해서 특히 통시적인 흐름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기별로 각가로를 쳐줬고요. 그리고 그 시기 안에서 학자나 또는 어떤 개념들에 대한 것들은 순서별로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통시적인 구조가 나올 때 각 시대별로 무엇이 다른지 또 비교 대조를 적용하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다. 개항 이전이죠. 개항 이후에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 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었다. 아까는 통치자만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인민까지 언급을 하면서 개화의 주체 같은 경우가 달라졌다. 이것이 차이점이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명시적으로 인식을 해주면 좋습니다. 가 지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풍속이 진보하고 전통에 대한 얘기들, 뭐 통치자, 왕, 국가 이렇게 비슷한 개념들이 반복되어서 저는 읽으면서 좀 헷갈렸습니다. 이렇게 헷갈릴 때일수록 비슷한 것들끼리는 편먹기를 해줘야 돼요. 가 지문의 4문단을 보시면 물질적 측면인 과학은 서양,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 이런 식으로 비슷한 키워드들끼리는 묶어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것들도 잘 못 알아보겠다라고 할 때는 나 지문처럼 옆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들을 간단하게라도 메모를 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키워드 말고도 제가 유의해서 보는 서술 구조가 있는데요. 나 지문의 3문단에 보면 천두슈는 제1차 세계대전의 비극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죄악의 결과일 뿐 과학 자체의 죄악이 아니다. 그러니까 과학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과학을 이용한 사람들이 나쁜 거다. 이렇게 A가 아니라 B 라는 식의 구조를 유의해서 봤고요. 실제로 6번에 3번을 보면 과학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과학적 방법을 부정할 수 없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천두슈 같은 경우에는 과학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과학을 이용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3번 선지는 천두슈의 입장에서는 맞는 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에 비해 아니면 뭐에 따라서 이런 인과나 비교와 같은 통사 구조들도 유의 깊게 보았습니다. 저도 또 유의해서 본 통사 구조가 있는데요. 필요 충분 조건이랑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라는 충분 조건, 뭐뭐 해야만 뭐뭐 한다 라는 필요 조건을 좀 염두에 두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문단 첫 번째 줄에 옌푸는 국가 간에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경쟁을 부각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경쟁 승리가 기술 앤드 국민의 정신적 자질 두 가지 필요 조건을 가진다는 점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기술이나 국민의 정신적 자질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이 경쟁에서 승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3문단에도 천두슈를 비롯한 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은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 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뭐뭐만, 뭐뭐에서만, 뭐뭐 해야만 이런 것들이 필요 조건의 주요 표현인데요.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 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민주 정치의 실현을 하려면 과학의 근거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점이겠죠.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면 좋습니다. 국어 모의고사 특징 중 하나가 지문에 나온 내용을 바꿔서 문제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5번에 2번을 보시면 한성순보의 개와 개념이 서양 기술과 제도의 선별적 수용을 통한 국가 진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지문을 보면 선별적 수용이라는 말 자체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를 풀 때 위험한 점이 선지에 나온 말을 지문에서 1:1 대응식으로 찾기만 하고 있으면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문을 읽을 때 자신의 말로 계속 바꿔가면서 지문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체크했습니다. 이 문단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인다. 통치자가 생각했을 때 좋네 하면 받아들인다 라는 소리죠. 제 말로 바꿔서 생각했더니 5번에 2번 선지에서도 선별적 수용, 내가 원하는 것만 수용하겠다 라는 식으로 말이 바꿔서 나온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8번을 한번 볼 텐데요. 보기 3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 나누어서 풀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보기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지문과 보기를 적절하게 연결했는지를 중심으로 선지를 판단했습니다. 가에서 한성순보를 간행한 취지는 이 문단의 세 번째 줄을 보면 고종이 반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서 한성순보를 발간했다고 했습니다. 가에서 한성순보를 간행한 취지는 반서양 정서, 서양을 싫어하는 정서를 교정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기에서 정부가 기술을 도입하는 정책을 펼친 이유는 마을 사람들이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자신들이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이 필요하다, 서양의 기술은 인정해,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서는 서양을 싫어하는 거를 바꿔야 된다. 보기에서는 서양을 인정하긴 하는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스텝에서 지문과 선지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1번 선지가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제재별로 자주 나오는 구조가 딱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률, 요건이 나오고 그 법률 요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나오고 법의 예외가 나오고 이런 식이라면, 철학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상가 A의 사상, 그리고 그것과 대비되는 사상가 B의 사상,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정형화된 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뜯어보려고 합니다. 역시 국어황은 다르구나. 그럼 우리 이제 지문을 한번 보러 갈까? 가보자고. 그래서 오늘 살펴본 지문은 2, 3학년도 6월에 출제가 되었던 비타민 K 지문인데요. 과학기술 지문 중에서도 생명과학 지문이거든요. 복잡한 과정 서술이 등장하기 때문에 일부러 선정을 해봤습니다. 비타민 K 지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1문단을 꼼꼼히 읽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정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비교 대조를 적용하면서 읽자. 이 3가지입니다. 1문단을 제대로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문단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평가원이 글을 2갈씩으로 쓰기 때문입니다. 그 1문단에 하고 싶은 말을 다 넣는다는 거겠죠. 1문단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글의 제재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제재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할지 예측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런 제재 같은 경우는 1문단의 제일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타민 K가 글의 제재구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타민 K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말을 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면 혈액의 응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원활한 순환도 나오잖아요. 다음 문단에서 혈액의 응고도 나오고 원활한 순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 2개가 각각 한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 글을 훨씬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과정을 볼 건데요. 평가원은 과정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거에 대한 한 문장 요약을 주곤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도로를 가다가 보시면은 표지판이 있잖아요. 뭐 30m 앞에 고속도로 이런 것처럼 앞에 이제 과정이 있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해주는 문장 같은 것이 한 문장 있습니다.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 일어난다. 혈액 응고 과정이 설명될 것임을 이렇게 한 문장 안에 담아있고, 혈액 응고 반응의 주체들이 단백질로 이루어진 인자들이라는 것 또한 이 문장을 통해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정을 읽을 때에는 끊지 않고 쭉 읽으면 정보량의 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끊어 읽어주어야 하는데요. 저는 그 끊어 읽는 기준을 서술어로 설정을 했습니다.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서술어를 찾으면 활성화된이 있겠죠.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에서 한번 끊어줍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다음 과정 파악을 해주면서 이 과정의 연쇄를 구성을 하면 되는데요. 혈액 응고 인자가 활성화되고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이온으로 바뀐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가 되어 있어야 한대요. 그러면 혈액 응고인자 이전에 카르복실화 과정이 있는 거겠죠. 이때 중요한 거는 과정이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자신의 머릿속에서 재구성을 해서 저장을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 카르복실화를 혈액 응고인자의 활성화 이전에 놔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카르복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K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맨 처음에 비타민 K가 필요 조건으로 등장하는 것도 파악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화면의 순서대로 과정을 파악을 했습니다. 중요했던 거 서술어를 기준으로 끊어 읽기, 그리고 순서를 논리적인 순서, 시간적인 순서대로 머릿속에 저장하기. 그럼 언니는 이거 순서를 쓸 때 지문 위에 표시를 했어? 아니면 옆에 메모를 했어? 옆에 메모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순서대로 제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지문에 표시를 할 때 살짝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옆에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던 것 같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복잡한 문제를 풀 때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에 과학 지문이 용어가 되게 어렵다고 했잖아. 프로트롬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트, 트롬빈은 그냥 트, 피브리노겐이랑 피브린은 피겐, 피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표시를 해줬어. 국어 지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비교 대조인데요. 모든 지문에 비교 대조가 있습니다. 혹시 굉장히 잘생겼다 생각하는 연예인 있으신가요? 차은우? 네, 차은우. 그리고 제가 굉장히 잘생겼다 생각하는 강동원이 있는데요. 두 명을 비교하는 게 굉장히 합당하죠? 왜 합당할까요? 둘 다 미남이기 때문입니다. 네, 둘 다 미남이라는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갑자기 차은우 그리고 바이든 이렇게 비교를 하면 굉장히 뜬금이 없거든요. 왜냐면 너무 공통점이 없기 때문이죠. 비교 대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 거를 비교 대조를 해줘야 되는데요.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K1과 동물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비타민 K2로 나뉜다. 둘 다 비타민 K에서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죠. 여기 맨 마지막 문단으로 와볼게요. 비타민 K1과 K2는 모두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여기까지 공통점이죠. K1은 간세포에서, K2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 K1과 K2가 벌써 다른 점이 하나가 나온 거죠. 어떤 세포에서 활성화되는지가 하나의 비교 기준으로 설정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혈액 응고인자의 활성화는 K1이,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는 주로 K2가 담당한다라고 해서 어떤 것을 활성화시키는지가 두 번째 비교 기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대상을 먼저 설정을 하고 두 대상에서 어떤 정보가 차이를 보이는지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독서 풀 때 되게 주의해서 보는 것들이 있는데요. 단어에 장난을 친다든지 인과에 장난을 친다든지 단어 정의하는 것에서 장난을 친다든지 이렇게 문제 내기 딱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12번을 보면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죠. 저는 이렇게 기역과 니은이라는 기호가 나오면 그게 무엇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간단하게라도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12번에 1번을 보면 K1은 K2와 달리 우리 몸의 간세포에서 합성된다고 하고 있죠. 근데 지문에서는 활성과 합성을 엄연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K1 같은 경우에는 식물에서 합성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간세포에서 합성이 되는 게 아니라 간세포에서 활성을 진행한다 또는 식물세포에서 합성이 된다로 고쳐줘야 합니다. 생명과학 지문에서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문항 중에 보기 문항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 과정이 연쇄고리로 쭉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지면 그 이후의 과정들이 다 사라진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새로운 물질이 나왔을 때 그것이 다른 물질의 작용을 촉진하는지 아니면 방해를 하는 건지 편가르기를 잘 해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물질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하죠. 와파린,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함, 비타민 K랑 다른 편이라는 거겠죠. 플라스미노겐 활성제, 피브린을 분해함, 피브린의 작용을 억제를 한다는 것일 거고요. 헤파린,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함, 마찬가지로 트롬빈부터는 작용을 못하게 한다는 것일 거예요. 답이 왜 3번 선지인지 보자면 다가 헤파린인데요. 헤파린은 뭐를 억제한다고 했어요? 트롬빈을 억제한다고 했거든요. 트롬빈부터 과정을 억제할 거예요. 그러면 트롬빈 전의 과정은 상관이 없이 잘 돌아가고 있고 트롬빈부터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혈액 응고인자가 활성화되는 게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혈액 응고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겠군 이라는 말은 틀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뒤의 과정만 틀렸다고 해야 되는데 이 앞의 과정을 틀렸다고 하면 그것이 틀린 진술이 되는 거예요. 비타민 K 지문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지문은 특히 정보량이 많아서 문항을 풀 때 굉장히 말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몇 분 안에 잡고 풀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시간을 몇 분을 잡고 푸셨는지. 저는 문제를 풀 때 최대 마지노선으로 3분을 정하고 풀었는데요. 왜냐하면 국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를 잘 풀었다고 해서 점수를 더 주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문제를 최대한 많이 맞춰야 점수를 잘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에 계속 끙끙대고 있으면 다른 문제를 놓치고 심지어는 지문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3분이 지나면 딱 넘어가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3분을 자기가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 연습할 때 어떻게 판단해요? 평소에 연습할 때는 계속 타이머를 옆에 두고 보면서 3분이 넘어갔네? 그럼 나도 넘어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훈련을 계속했고, 실전에서는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놨더니 몸에 체화가 되어서 이 정도면 3분이 됐겠다, 넘어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오늘은 투투와 거기에 비문학, 지문 읽는 팁, 그리고 문제 푸는 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근데 나는 당부하고 싶은 게 독서는 아무리 기술을 많이 알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꾸준히 해야 된다는 점이야. 맞아요, 여러분. 독서는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감을 잃지 않을 수 있고요. 저희가 오늘 말한 팁들도 꾸준히 해야 자기 몸에 붙을 수 있습니다. 독서 영역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안녕!